새벽 2시 또 깨셨나요?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벽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시죠? 슬리퍼 찾느라 바닥을 더듬거리다가 가족 깨울까봐 조마조마하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아침까지 푹 잔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복잡한 얘기는 빼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먼저 혼자 고민하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70대는 10명 중 8명이 똑같이 밤에 2번 이상 깨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계세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박용호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78세인데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침실 문턱에 발가락이 걸려서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우세요.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니실 수 없게 되셨죠. 그럼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꾸 깨는 걸까요? 보통 방광이 약해져서 또는 전립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야간 절약 모드가 고장난 겁니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몸이 알아서 소변 만드는 양을 줄여줬어요. 마치 절전 모드처럼 말이죠. 그래서 밤에 물을 마셔도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야간 절약 시스템이 점점 약해집니다. 결국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다리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물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이잖아요. 저녁에 양말 벗으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면 콩팥이요. 물이 너무 많네? 하면서 부랴부랴 소변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낮에는 물이 아래 층다리에 있다가 밤에 누우면 올라와서 야, 물 버려 하고 난리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밤에 깨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소변 때문이 아닌 경우가 절반도 넘어요. 그냥 잠이 얕아서 깬 건데 깨자마자 깼네. 그냥 화장실이나 가자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밤에 화장실 가셔서 나오는 양이 종이컵 한 컵도 안 된다면 그건 진짜 소변 때문에 깬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소변 때문에 깨면 보통 큰 컵 한 컵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급한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가짜로 깨는 경우는 조금 불편하긴 한데 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애매한 느낌이에요. 김영순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2세인데 처음에는 밤에 4번씩 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재어보니까 매번 반 컵도 안 나오더라고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2주 만에 한 번만 깨게 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콧골이에요. 잠자다가 숨이 막히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면서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면 콩팥도 같이 놀라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코를 많이 고신다고 가족들이 얘기하는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는 경우, 낮에 자주 졸리고 피곤하신 경우,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밤에 자주 깨신다면 콧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왜 밤에 자꾸 깨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봤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보세요. 가장 중요한 오후 4시의 비밀부터 저녁에 다리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숨어있는 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만 피해도 첫날부터 효과를 보실 거예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간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후 4시의 비밀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이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약을 드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낮에 마신 물은 몇 시간 뒤 소변으로 바뀌는데
저녁 늦게 마신 물이 밤에 영향을 주어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했을 뿐인데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둘째, 숨어있는 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셨는데도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국물 음식과 수분 많은 과일, 그리고 술과 카페인 음료 때문입니다. 찌개, 탕, 국밥은 한두 숟갈만 먹어도 상당한 수분이 몸에 들어옵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국물을 최대한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박, 참외, 배 같은 과일은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피해야 합니다. 맥주를 비롯한 술, 커피, 녹차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강한 이뇨작용이 있어 반드시 삼가셔야 합니다. 셋째,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내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여 저녁에 양말 자국이 선명히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눕는 순간 이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흘러 올라와 소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것입니다. 쿠션을 받치거나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고인 수분이 미리 빠져나가고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양이 줄어듭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가정에서는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가는 습관입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굳이 가야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예입니다. 방광에 조금이라도 소변이 남아있으면 자는 동안 새로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져 금세 가득 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벽에 또 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는 습관만 들여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우리 몸은 점점 적응하게 됩니다. 다섯째, 빛과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소변을 억제해야 하는 신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방 안의 조명도 너무 밝으면 좋지 않습니다. 은은한 간접등만 켜두고 휴대폰은 아예 침대 곁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후 4시 이후 물 마시는 양 줄이기. 둘째, 저녁 식사에서 국물, 과일, 술, 카페인을 줄이기. 셋째, 다리를 높이 올려 수분을 미리 빼내기. 넷째,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 가기. 다섯째, 빛과 휴대폰을 멀리하기.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첫날부터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깊은 잠을 되찾고 활력 있는 아침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이 잘 되지 않거나 분명히 생활을 조심했는데도 밤에 계속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뇨에는 생활 습관 외에도 여러 의학적 신체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콧고리가 아니라 잠자는 중에 호흡이 끊기거나 얕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막히면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고 뇌가 깨어나며 콩팥도 놀라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를 경험하고 심한 경우 80% 이상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콧고리가 심하고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르거나 낮에 지나치게 졸린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원인은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아 소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밤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신장이 약해진 경우에는 체내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방광이나 전립선 질환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길이 좁아져 방광에 항상 소변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러면 밤에 조금만 더 소변이 만들어져도 금세 가득 찼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여성은 출산 경험이나 나이로 인해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저장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면 실제로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마렵다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속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원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까요? 밤에 2번 이상 깨는 일이 일주일에 4번 이상 반복된다면 더 이상 혼자 참지 말고 진료를 권합니다. 또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참기 어려운 요의가 생기거나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있다면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합니다. 몸이 붓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에 다리, 손, 얼굴이 심하게 붓는다면 신장이나 심장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속 장기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검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소변 일지를 작성해 밤과 낮의 배뇨 패턴을 확인하거나 초음파로 방광과 전립선을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이나 심장 기능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원인의 큰 틀을 알 수 있고 조기에 치료하면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 하고 넘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야간뇨는 치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다시 편안한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내용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느냐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신호입니다. 다행히도 작은 습관의 변화와 적절한 대처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보는 것, 그것이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면역력은 약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무엇보다도 낙상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밤에 비몽사몽간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조심만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안 동선을 정리하고 은은한 조명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녁 이후 물과 국물, 과일, 술을 줄이는 것,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내는 것, 잠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빛과 휴대폰을 멀리해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낮 동안 충분한 활동으로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원칙을 생활 속에 녹이면 오늘 밤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수면무호흡증, 당뇨, 신장질환, 전립선 문제, 과민성 방광은 모두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지 않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정해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6시 이후 물은 마시지 않겠다.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침대에서는 휴대폰을 보지 않겠다 같은 작은 약속이면 충분합니다. 댓글로 본인이 정한 실천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스스로도 다짐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함께 나누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생의 활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이 하루를 바꾸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88라이프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노후의 동반자로 곁에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